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시는 거는 그만 하시고요. 이제부터는 앰프를 나갈 건데 어제 오후 오늘 오전에 하신 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제는 인버터 그렸고 오늘은 엔드, 어떤 분은 5화까지 스키매틱 그리고 프리심하고 레이아웃 그리고 DRC LVS PX 하고 포싱까지 해서 두 개 결과 비교하는 거까지 해보셨죠? 뭐를 만들던 과정은 똑같아요. 뭐를 만드느냐의 차이인 거지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좀 익숙해지셨나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어떤 툴을 쓰고 어떻게 세팅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 교육을 아시겠지만 풀커스텀 플로우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 플로우에 익숙해지시라고 하는 거니까 뭐 엄청나게 잘 하실 건 없지만 좀 어떻게 하는지만 좀 대체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뭐 레이아웃을 좀 이쁘게 그리고 싶어요. 스키매틱을 이쁘게 그리고 싶어요. 오늘 처음 이 툴을 어제 처음 쓰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좀 더 익숙해지시면 그건 가능한 거고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를 여기서 배우고 가셔서 뭐 연구실에 가시던 어디 가셔서 해보시면 늘어요. 많이 할수록 느는 거죠. 일단 했던 거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는 뭘 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어제 이론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IV 특성, 그러니까 모스가 VGS로 IDS를 컨트롤하는 소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그래프 나온다고, 그리고 또 이런 그래프 있죠. 실제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지 이 IV 특성을 확인하는 거고요. 나중에 뭐 전압을 얼마를 줘야 되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볼테이지 레퍼런스, 커런트 레퍼런스 가지고 했죠. 뭐 어제 저항으로 이렇게 원래는 하는데 그걸 모스로 해서 볼테이지 레퍼런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VGS가 똑같으면 이 비율에 따라서 뭐 1대 1이면 뭐 똑같이 흐르고 1대 2면 어떻게 바뀌고 뭐 이런 소자 어제 패로 보셨잖아요. 그거를 만드는 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TR 앰프, 뭐 PM프라고 하는데 아웃풋 2개, 인풋 2개, 그다음에 커런테일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5TR이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로 퍼스트 스테이지를 만들고 그 뒤에다가 또 달아서 투 스테이지 만드는 것까지 하실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다 레이아웃까지 하실 건 아니고 얘만 레이아웃을 그리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만드는 게 애거든요. 투 스테이지까지 하시고 오늘은 안 할 거지만 내일 레이아웃을 하시는 걸 할 거고요. 앰프 사용 예는 실제로 그리시는 게 아니라 제가 다 드릴 거예요. 스키매틱 다 드렸어요. 지금 이미 라이브러리 매니저에 보시면 맨 위에 있어요. 그게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OP앰프를 만들어서 LPF, 로페스 필터를 만든 겁니다. GRC, GMRC 필터로. 실제로 로페스 필터가 잘 나오는지 그걸 보시란 얘기예요. 그냥 시뮬레이션만 하시면 돼요. 서킷도 한번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시고. 차례차례 넘어가면 일단 라이브러리랑 뭐 셀, 뷰 이렇게 다 만드시라고 했는데 익숙해지시라고 계속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냥 어제 만들었던 데다가 하셔도 돼요. 라이브러리 만드실 때 MPDK를 잘 어태치해서 만들게 하셔야 되고요. 대소문자 구분하고 바는 쓰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쓰실 거면 언더바 쓰시고요. 라이브러리 이름이건 셀 이름이건 바는 쓰시면 안 돼요. 물론 만들어지긴 하지만 나중에 LVS나 PX 할 때 문제가 생기니까 하실 거면 LVS로 언더바로 하시고요. 이것처럼 I 언더바 V, I 바 V가 아니라 이렇게 하시고요. 일단 셀 만드셔서 소자 하나 갖다 놓으시고 어제는 여기 VTC에다가 뭐 3.3V, 뭐 0V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은 변수를 줄 겁니다. VGS, VDS. 얘 값을 주는 게 아니라 변수로 줘서 나중에 ADL 창에서 AD 이 창에서 얘가 몇부터 몇까지, 뭐 0부터 10까지, 뭐 얘는 0부터 8까지 이렇게 줘가지고 얘가 변화하는 값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해보시면 뭐 이거는 모델 라이브러리는 꼭 물리시고요.
이렇게 변수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베리어블에 copy from cell뷰를 하면 스키매틱에 변수를 준 게 일로 와요. 이렇게 들어와요. 변수 명이. 여기는 원래 빈칸이고요. 써준 거예요. 초기값만. 근데 저게 1이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변수 뭐 몇부터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릴 거니까. 그리고 하셔야 되는 게 요건데, 이번엔 전류를 볼 거거든요. 전류는 단자를 찍으셔야 돼요. 전압은 넷 Y였잖아요. 전류는 D, G, S, 뭐 B 이런 단자를 찍으셔야 돼요. 네모난 스퀘어로 되어 있는 거, 빨갛게 되어 있는 거, 그거를 찍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M1의 드레인 단자를 찍은 거예요. 앞에서 보시면 얘를 찍은 거죠. 만약에 NCH를 찍으면 드레인, 게이트, 소스, 바디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확히 D만 찍으셔야 돼요. 그래야 D만 들어가요. NCH를 찍으시면 4개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시뮬레이션 해보면 4개가 다 떠요. 보시기 좀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잘 찍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DC를 이제 수입을 하는 거예요. 변수로. 첫 번째가 VDS를 가지고 0V부터 10V까지 0.1V부터 0.1V씩 높여가면서 시뮬레이션을 하라고 세팅을 한 거고요. 세팅하시고 툴즈의 파라메틱 어널리시스를 클릭을 하시면 창이 하나 뜨는데, 이게 뭐냐, 지금 변수를 2개를 줬잖아요. VDS, VGS. 이거는 VGS에 대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2가지 변수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아요. 그런 다음에 런을 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뜹니다. 왜냐면 아까 세팅해 놨으니까요. 그러면 VDS에 따라 막 나오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어제 보셨던 그래프. 예상적인 때는 여기가 기울기가 0인데 실제로 보시면 0이 없죠. 다 기울기를 갖고 있어요.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 네. 그리고 여기를 뭐 더 높게 보셨으면 아마 뭐 이렇게 올라가는 브렉다운까지 보실 수 있는데, 뭐 보시고 싶으시면 더 늘리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를 더 할 건데, 이제 여기에 이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세팅을 바꾸시는데 여기서 다시 GS로 바꾸시고, 뭐 이거 스텝 바꾸시고, 꼭 하셔야 되는 거 이겁니다. 플로팅 모드를 아마 리플레이스로 되어 있을 텐데 어펜디드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좀 전에 이렇게 나오게 한 그래프 위에 얘가 그려집니다. 만약에 이걸 안 바꾸시면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가 다 사라지고 얘만 그려져요. 앞에 있던 걸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것만 대체해 버리니까, 같이 보시고 싶으면 꼭 어펜디드로 바꿔야 됩니다. 꼭 바꾸셔야 돼요, 이건. 그래서 하시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이걸 왜 하느냐? 나중에 무슨 게이트에 전압을 얼마를 줄지 결정할 때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전압을 주면 좋을지를 보는 거예요. 이걸 한 거고요. 이걸 하셨으면 이제 바이어스, 볼테이지 레퍼런스를 만들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그냥 1K 저항을 갖고, 아이디얼 저항을 가지고 여기에 1.65 전압 분배 법칙 아시죠? 해서 반이 나오게, 얘가 똑같으니까 3.3V에서 반이 나오게 해서 1.65V가 딱 여기에 걸리게, 게이트에 1.65V가 들어가게 맞춘 거고요. 뭐 이런, 여기에 이제 사인파를 넣을 건데, 사인파에 대한 것들은 여기에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값들도 다 적혀 있고요. 여기 있는 저항이나 캡은 다 아이디얼입니다. MPDK에 있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 립에 있는 저항이랑 캡이에요. 그냥 아이디얼로 한 거니까. 그런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세팅 하셔야 되고요. 이번에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 트렌 DC만 했는데 이제 게인도 볼 거잖아요. 게인을 보려면 AC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C에 대한 시뮬레이션 세팅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이렇게 올라올 거고요. 그런 다음에 결과 확인해 보시면 여기 1.65 걸릴 거고요.
트렌 보시면 이렇게 나올 건데 이건 개인이 큰 게 아니에요. 아마 6dB 정도 나올 테니까 그렇게 많이 큰 건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AC를 보시면 뭐 6dB 정도 나오죠. 트렌이랑 AC는 꼭 넷을 찍으셔야 됩니다. 단자가 아니에요. 볼테이지잖아요. 볼테이지는 무조건 와이어예요. 커런트가 단자고요. 잘 찍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아이디얼 좀 전에 했던 저항 두 개를 이렇게 모스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1.65V가 걸리게 이렇게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는지는 여기서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바꿔서 한 거고요. 똑같이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비슷하게 나와요. 딱 1.65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 1.65008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히 되지 못하겠죠. 왜냐면 여기서 전압이 걸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전압이 딱 나오는 거니까 이 모스의 위스랭스 뭐 핑거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바뀌는 값이거든요. 저게 만약에 1.65가 아니라 다른 걸로 하고 싶으면 얘들의 여기 있는 모스들의 파라미터를 바꾸셔야겠죠.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여기가 1.65가 걸리게 한 거고요. 트렌이랑 AC 확인해 보시면 아까 아이디얼 저항 두 개 가지고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퍼스트 스테이지를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아웃풋, 인풋, 커런테일을 한 거고요. 여기는 커런테일은 IDC라고 아이디얼 소자예요. 이게 뒤에 나올 텐데 뒤에 나오거든요. 아날로그 립에 있는 IDC라는 전류가 여기가 10 마이크로 암페어가 무조건 흐르게 하는 소자예요. 그래서 여기가 10이면 여기가 5, 여기가 5 이렇게 해서 더해져서 10 이렇게 하는 회로고요. 이게 퍼스트 스테이지 5TR 구조로 만든 기본적인 퍼스트 스테이지 앰프입니다. 뭐 해보시면 시뮬레이션 뭐 비슷해요. 다 세팅은 해보시면 여기 이제 1.65V가 걸리게 해놓은 거고요. 전류도 여기가 5mm, 여기가 5mm, 5마이크로 해서 10마이크로 흐르게 돼 있는 거고요. 해보시면 요번엔 게인이 많이 큽니다. 아까는 그냥 저항으로 했을 때는 거의 비슷했잖아요. 6dB 정도 됐는데 지금 되게 많이 차이가 나죠. 거의 한 42인가 정도 될 거예요. 42 정도. 페이지 마진, 뭐 유닛 게이트 밴드위스, 3dB 밴드위스 이렇게 내 있는 거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커런트 테일을 모스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보셨던 10마이크로 암페어를 흐르게 한 건데 실제로 10마이크로가 흐르는 게 아니라 11.2인가 정도 흘러요. 그렇게 만든 거고요.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게 보일 겁니다. 11.2, 뭐 여기가 5.6, 여기도 5.6. 그래서 트렌도 보시고 AC도 보시면 아까 아이디얼 커런트 테일 커런트 소스로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오죠.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두 개 비교해 놓은 건데 거의 비슷하죠. 이게 그래프가 되게 많이 차이 나는 것처럼 보실 수 있는데 밑에가 로그 스케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멀리 있어도 실제로는 가까울 수도 있어요. 스펙 정해놓은 건데 이건 누가 정해준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임의로 정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스펙 안에 들어가게 투스테이지 앰프를 만들 거라는 거고요. 앞에 했던 원스테이지 커런트 소스 볼테이지 레퍼런스를 가지고 실제로 만들 건 이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만들 건 이겁니다. 5TR로 만든 퍼스트 스테이지 커런트 레퍼런스 볼테이지 레퍼런스 커런트 해가지고 만든 거, 그 다음에 투 스테이지 아웃풋,
이거는 주파수 보상 캡이고요. 페이지 마진 좀 더 좋게 하려고 다는 거고요. 이거를 그리실 거예요. 예,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여기 1.65 정도 걸리죠. 여기 게이트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 11.2. 앞에서 했던 거를 그냥 다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결과는 잘 나옵니다. 그래서 게인은 65, 뭐 페이지 마진 얼마 이렇게 다 나오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됐고 잘 제가 결정한 스펙에 잘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하실 건데 지금 엔드 하나 하시는데도 꽤 오래 걸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스키매틱이 숫자가 한 20 몇 개 돼요. 그러면 좀 그리시기 어렵겠죠. 그래서 좀 다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일단 IV 커브 보는 거는 다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해보시고 싶다는 분들은 처음부터 그냥 다 쭉 하시고 이게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신 분은 IV 커브 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마 141페이지에 있을 텐데 이거를 그리십시오. 어차피 앞에 있는 것들을 다 붙여놓은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위스 랭스 그리고 심지어 핑거까지 똑같이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여기도 핑거 썼고요. 여기도 핑거 썼고요. 여기도 핑거 썼고요. 핑거 쓴 거 많아요. 위스 랭스도 똑같이 하셔야 되고 핑거도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계속 실수하시는 거 바디 연결 잘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바디 막 다 땡겨가지고 이렇게 연결했죠. 여기도 바디만 다 모아서 이렇게 연결했죠. 그리고 얘는 두 개 이렇게 연결했죠. 그러니까 바디 연결 잘 하시고요. 바디 연결만 잘못하셔도 나중에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CIW 창의 한 가지 기능을 보여드리면 일단 나중에 뭐 다 하셔가지고 뭐 이런 심볼 만들어서 제가 이쁘게 만든 건 아니지만 뭐 하실 거잖아요. 그럼 전류값 나오는데 전압이 3.3V죠. CIW 창에 한 가지 기능이 계산기 기능이 있어요. 3.3V 곱하기 78.2 뭐 2613 마이크로 하면 얘가 전압 해서 다 해줍니다. 제가 점을 안 찍었네요. 이렇게 해주고요. 아마 소수점 7째짜리인가까지 될 거예요.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뭐 계산기 일부러 찾아가실 필요 없이 여기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전력 소모 같은 거. 그리고 지금 계속 막 이걸 저장을 안 하시게 했는데 만약에 하실 거면 저장하세요. 저장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디렉토리라고 이런 디렉토리에 저장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뭐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 디렉토리에 이 스테이트가 저장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셀뷰에다가 저장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라이브러리에 어떤 셀에 어떻게 저장을 해라. 이렇게 저장하실 방법도 있는데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고요. 만약에 계속 똑같은 걸 하기 때문에 불러오셔서 그냥 쓰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아웃풋도 계속 실수하시는 게 다이렉트 플롯 메인폼 키고 여기서 OK 하고 아무리 눌러봐야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 다이렉트 메인폼은 그대로 두시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계속 뭔가를 하면 안 돼요. 메인폼은 그냥 두고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데 찍으시면 나와요. 메인폼을 끄면 얘는 어떤 거를 보고 싶다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잘 하시고요. 지금 계속 이렇게 보셨는데 뭐 계산기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3dB 밴드위스를 보고 싶다. 막 그래프에서
얘가 왜 안 되죠? 제가 막 뭔가 만졌더니 이상해졌네요. 막 뭐 트레이스 해가지고 막 찾아가야 돼서 봐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웃풋에다가 그냥 써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지금 3dB 밴드위스를 보여주라고 세팅을 한 건데 값이 얼마인지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트레이스로 가서 본 거랑 여기서 계산해주는 값이랑 조금 차이는 있어요. 뭐 계산기 쓰시는 방법을 알려드리진 않겠지만 저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헬프를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잘 모르시니까 버추어서 창에서 F1을 누르면 헬프 창이 뜨거든요.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클릭하시면 옆에 검색을 할 수 있게 뜹니다. 만약에 뭐 스펙터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스펙터라고 하시면 어디에 있다고 다 알려주고요. 열어보시면 뭐 어떤 가이드가 열릴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보시면 돼요. 스펙터에서 할 수 있는 게 RF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는데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러면 이런 헬프도 있으니까 많이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디 있냐면 툴을 설치하신 폴더에 닥이라고 있고요. 그 안에 폴더로 쫙 들어가 있고 실제 여기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PDF로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싶으면 PDF 파일을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거 말고 뭐 이그젬플이나 튜토리얼 같은 걸 보고 싶다, 좀 나 혼자 스스로 해보는 과정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툴즈에 DFII 가셔서 샘플에 가보시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뭐 AMS를 보여드리면 압축 파일로 들어가 있고 튜토리얼도 있고 PDF 파일도 있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예제가 다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찾아가시면 뭔가 혼자 독학할 수 있는 것들도 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따로 받으실 것도 아니고 툴 설치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캘리버도 마찬가지예요. 캘리버 가보시면 다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다 해보세요. 가보셔서 다 보시고요. 그리고 어제는 인스턴스로 뭔가를 갖고 오면 어제 오늘 계속 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PCH를 갖고 왔어요. 심볼일 때만 그래요. 기본적으로 게이트가 왼쪽에 있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게이트, 이게 피모스면 소스, 바디, 드레인 이렇게 보이는데 얘는 어떻게 그릴까요? 예. 지금 보시면 얘를 돌렸어요. 로테이트로 돌렸으면 비슷하죠. 하지만 안 됩니다. 보시면 얘는 소스가 위에 있고 얘는 소스가 아래에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로테이트로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꾸시든가 사이드웨이로 아예 넣을 때부터, 아니면 얘를 카피할 때 어제 말씀드렸던 옵션 창 있죠. F3키 옵션 누르셔서 사이드웨이로 하셔서 복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 하시면 당연히 이상하게 나오겠죠. 소스가 이상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앞에서 다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떤 값이 나오고 어떻게 하시면 된다는 걸 다 정리해 놨기 때문에 IV 커브 보는 거는 다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뭐 차례차례 다 하시고 싶으신 분은 다 하시고, 아니면 맨 마지막에 있는 투 스테이지 앰프에 있는 스키매틱을 보시고 똑같이 그리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아마 461페이지일 거예요. 이거를 그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 건 드렸고요. 지금은 아까 하셨던 엔드나 이런 거는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부터 IV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앰프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거 하시면 다 하셨으면 가셔도 되고요. 만약에 내일 하시겠다 그럼 내일 하셔도 되고요. 내일은 이제 저거를 보고 레이아웃을 그리고 베리피케이션 하고 PX 하고 포심 하는 거를 할 거예요. 지금 엔드가 6개 소자인데 6개 소자 스키매틱 그리고 레이아웃 프리심하고 레이아웃 그리고 DRC LVS PX하고 포심까지 하는데 제 기억에 한 5시간 걸렸어요. 근데 앞에 보시면 소자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죠? 한 20개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스키매틱 그리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실 거고, 시뮬레이션 하시는 데는 뭐 어차피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많이 걸리진 않겠지만 내일 하실 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내일은 아예 레이아웃하고 베리피케이션하고 그 이후만 할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일 이걸 보고 레이아웃 그리시고 DRC LVS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스키매틱은 꼭 그려 놓으셔야 돼요. 일단 전 여기까지 설명드릴 거니까 쭉 해보세요.